안녕하세요, 세병원입니다. GPT나 클로드나 퍼플렉시티나 인공지능 AI 툴 하나쯤은 이제 누구나 다 쓰고 있을 겁니다. 아마 블로거 분들이라면 더 그럴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챗GPT를 블로그 포스팅에 이렇게 활용한다라는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이 반응이 꽤 좋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AI로 쓴 글이 과연 상위 노출이 가능할까? 이 주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를 무조건 쓰지 말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당연히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요즘에 좋아하시고 바라시는 거 있죠. 그냥 뚝딱 하면 글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성하고는 거리가 좀 멀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추구하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AI를 활용은 하되 이렇게 써보자는 겁니다. 블로그에 이제 막 입문했거나 내가 블로그 글을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초안을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블로그를 너무 오래 했어. 진짜 매번 비슷한 글을 너무 많이 썼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고갈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한데 이제 글 쓰는 자체가 너무 지겹고 힘들어 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제가 챗GPT를 활용하는 기조는 그렇습니다. 원래 내가 글을 쓰는 패턴을 최대한 얘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상위 노출을 위해서 쓰는 그런 기술들을 또 알고 있다면 그것도 얘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맞춘 글을 뽑아달라. 근데 무작정 추상적이고 너무 큰 범주에서만 그냥 명령을 내려버린다. 그러면 제대로 된 원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PT를 통해서 글을 가끔 받아보기도 하는데, 하다 보면 얘랑 너무 많은 핑퐁을 질문을 하고 다시 받고 하고 받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내가 쓸 걸.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완전히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흰 도화지 안에서 내가 뭘 써야 될지 진짜 감이 안 잡혀 할 때는 도움을 받아보셔라.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 가져온 예시는 제가 쓴 글은 아니고요. 기존에 제가 올렸던 그 챗GPT 영상, 그걸 보고 저희 마케터 분이 본인 블로그에 한번 정보성 글을 써봤던 거예요. 어떻게? GPT를 이용을 해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GPT랑 심층 깊은 이 논의를 해서 포스팅을 만들어냈고,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내가 공략하고자 했던 키워드에서 2위에 상위 랭크가 됐다. 물론 이거는 근데 몇 달 좀 지났습니다. 몇 달 지났던 거라 지금 좀 떨어져 있고요. 그 당시에는 상위 노출에 분명히 성공을 했던 글입니다. 키워드는 라면, 유통기한, 지남. 아, 이런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배웠고요. 그러면 같이 화면을 보면서 과연 우리 마케터 분이 GPT를 어떻게 때려잡아서 이 좋은 포스팅을 만들어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난 네이버 블로거인데 준체 6의 지수다. 내 지수도 알려줬고요. 그래서 최저가 블로거들처럼 아무 키워드나 써서 상위 노출을 비교적 쉽게 할 수는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 내 상황을 옆에다가 사람을 앉혀놓고 물어보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근데 효율적인 키워드를 내가 하나 찾았어. 그게 라면, 유통기한, 지남이었죠. 근데 나한테 생소한 내용이라 어렵다.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라면, 유통기한, 지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분명히 검색 수요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도와달라고 했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물어보면 GPT가 이런 식으로 되묻습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 어떤 게 어렵냐? 타겟하고 싶은 독자층을 알려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누가 이 글을 볼지를 미리 정해놓고 글을 써라. 그래야 글의 결이 그에 맞게 나온다. 가끔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GPT가 약간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엔드포인트 보완?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말 자체를 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쉽게 설명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좀 있어 보이는 워딩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어휘를 써줘라고 하면 다 바꿔줘요. 다음 질문 보죠. 키워드는 라면, 유통기한, 지남이야. 스마트 블로그를 보니 인기 주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어떤 키워드를 공략하면 좋을까? 다시 말하지만 난 이 키워드에 대해 잘 모르고 사진 넣기도 쉽지 않아. 초안을 짜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죠. 자, 불톡에 그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 스마트 블로그 키워드고요. 라면, 유통기한, 지남이 인기글이 블록이 1위에 있고 첫 번째 섹션에 있고, 그리고 봉지라면, 유통기한, 지남 두 번째 섹션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진님이 여기를 이렇게 캡처해서 여기다가 띄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 각 블록의 현재 경쟁 강도를 GPT가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솔루션을 주겠죠.
저는 불톡 안 쓰는데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본인이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파악을 해서 텍스트로 전달을 해줘도 되고. 자, 그래서 GPT가 뭐라고 했느냐. 라면 유통기한 키워드는 전체적으로 뭐가 낮다? 포화도가 낮다. 검색량 대비 발행량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글자 수도 적고 준체 블로그도 상위 노출된 사례가 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줬죠. 그래서 충분히 노릴만 하다. 자, 그런데 라면 유통기한 지남 블록과 봉지라면 유통기한 지남 이 키워드 두 개를 같이 잡아갈 수 있는 전략으로 한번 짜보자 라고 오히려 역으로 좋은 제안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를 메인 키워드로 삼때 두 번째 섹션의 블록을 하위 키워드로 포함하는 구성을 추천을 한다. 그런데 본문에 봉지라면, 컵라면 차이점을 녹여주면 두 개 다 잡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잡을 수 있어 라고 추천은 해주지만 이거는 반드시 GPT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GPT는 간혹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제안을 해줘서 나의 어떤 키워드 검색 역량을 더 향상시켜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엉뚱한 얘기를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기획 자체는 최종 기획 결정은 꼭 사람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두 개를 추천을 해주긴 하지만 본문에 봉지라면과 컵라면의 차이점을 녹여주면 두 개 다 잡을 수 있다. 이게 메인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키워드 자체가 라면 유통기한 지남 인기글이에요. 내가 여기에만 들어가겠다라고 기획을 하면 물론 컵라면도 넣을 수 있고 차이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봉지라면 유통기한 지남도 같이 잡고 싶어 라고 내가 기획을 했다면 컵라면의 차이점을 살짝 넣어주긴 하되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블록에 크게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기획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초안을 이렇게 짜주죠. 1번 챕터, 2번 챕터, 3번, 4번 이렇게 쭉 짜줍니다. 자,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를 초안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도입부에서는 어느 정도 문장을 완전히 구성하는 형태로 써주긴 했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거는 블로그 문서라고 보긴 어렵고 그냥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만 해놓은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내가 직접 글을 쓰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 내용만 가지고도 내가 글로 풀어내는 건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가지고 가셔야 될 키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써준 내용을 그대로 다 믿는 게 문제예요. GPT가 정리를 해준 걸 내가 글로 풀었는데요, 내가 직접 썼는데요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죠. 팩트 체크를 안 했다는 거, 그리고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게 티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그냥 보면 그럴싸한 내용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걸 나는 문장으로 잘 풀어냈어요, 내가 썼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유를 예시로 든 거죠. 우유는 소비 기한으로 표기를 하는데 왜 라면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냐? 라고 추가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내용을 보고 내가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저건 왜 저러지? 내가 이해를 해야 글로 잘 풀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답을 해주죠.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제도 전환을 시작했지만 라면은 아직 대부분 유통기한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유가 다음과 같다. 그러면 이유를 쭉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 라면이 유통기한 자체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면 시행은 아직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리고 각 제조사, 농심, 오뚜기 막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데서도 리스크를 조절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특정 맥락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이 들어갔어요. 기름 산패로 인해 냄새가 비리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느냐, 톡 쏘는 향이 난다든지 기름 특유의 쩐내가 난다든지 이렇게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자, 이 부분이네요. 기름 산패로 인해 냄새가 비리거나 맛이 탁하면 먹지 않는 게 좋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계속 더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하고 조금 더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뭘까 하는 부분을 더 강조해서 부각을 하는 거죠. 냄새가 비리거나 맛이 탁하다, 조금 모호하거든요, 설명이. 이걸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게 되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면 내가 라면을 뜯자마자 이걸 먹어도 돼 말어, 바로 판단이 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을 거예요. 기름이 오래되면 산패가 되면서 특유의 비리고 탁한 냄새가 난다. 톡 쏘는 듯한 쉰 기름 냄새. 여기서 저는 그런 질문이 좀 머릿속에 돌아요. 산패? 산패가 뭔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밑에 얘가 눅눅하고 비린 기름 냄새랄지 묵은 냄비 같은 쩐내랄지 이렇게 쉽게 풀어줬네? 그럼 이제 이건 해결이 됐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산패라는 말을 쓸까 말까 본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저는 썼을 것 같아요. 쓰되 산패란 이러이러한 걸 말한다 라고 풀어줬겠죠. 그리고 면이 누렇게 변색된다든지 스프가 뭉쳤다, 쿰쿰한 냄새, 약품 냄새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맛이나 뭐 변색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거, 기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진님이 이 질문, 추가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받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던져서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위 내용을 요약해서 블로그에 쓸 수 있는 한 문장의 예시로 심어주기도 하죠. 비릿하면서도 쩐내 같은 기름 냄새가 올라왔고 면발색도 평소보다 살짝 짙고 탁한 느낌이 있었다. 끓였더니 국물에 기름기가 둥둥 떠다닌다. 뭐 이런 구체적인 묘사를 할 수 있는 표현도 예시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초안을 다시 써달라. 특히 내가 너한테 되물은 부분들, 질문을 추가했던 그런 프롬프트들을 반영해서 더욱 완성도 있고 신뢰도 있는 글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목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쭉 써주죠. 자, 그런데 우리 진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기간별로도 궁금해 하더라.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실제로 본문으로 구성할 수 있는 초안을 쭉 써주긴 하는데 여기서 그만두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핀셋 키워드, 다시 리뉴얼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던 영상이 있어요. 그 핀셋 키워드를 여기다가 한번 반영을 해봅시다. 그 영상에서 제가 그랬죠. 네이버에서 어떤 단서를 찾아라, 첫 번째. 두 번째는 키워드 시터에서 또 핀셋 키워드를 찾아라. 그래서 이걸 다 찾아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보니까 사람들이 기간별로도 궁금한가 봐. 어떤 기간이죠? 라면 유통기한이 지남이잖아요. 키워드 자체가. 키워드의 본질이 기간이 지났다야. 그러면 얼마나 지났을까? 얼마나 지났을 때는 먹어도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한 점들이 있더라. 누가? 검색자가. 그걸 핀셋 키워드 찾는 방법으로 찾아보니까 아주 쉽게 캐치가 되더라. 그래서 그걸 GPT한테 먹이는 거예요. 3개월, 1년, 5개월, 6개월, 한 달. 엄청 다양하네. 이런 챕터도 하나 추가해도 좋을 것 같다. 자, 그랬더니 얘가 바로 이렇게 말을 하죠. 도대체 얼마나 지나면 위험한 거지? 이거거든 하면서 웃죠. GPT가 이런 식입니다. 애초에 다 알고 있으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독창성 있을 것 같아, 검색 노출해도 좋을 것 같아, 검색자가 좋아할 것 같아, 다 알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간단한데, 얘가 알고 있는 걸 다 말을 해주면 아마 백과사전급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심플하게만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계속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대충 물어봐도 찰떡같이 알아듣죠. 사람들이 검색하는 기간별 질문을 모아 Q&A 형식으로 정리해주는 챕터를 추가하면 진짜 유용하고 라고 얘기했죠. 진님이 생각하지 못한 Q&A 파트로 이걸 챕터를 추가해보자 라고 얘가 제안을 해줬어요. 그러면 뭐가 올라간다? 검색 의도 만족도가 훅 올라간다. 기획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5개월 지난 거 먹어도 되냐, 1년 지난 거 먹은 썰까지 나오죠. 심지어 그걸 이렇게 표로 정리까지 해줍니다. 똑똑하죠. 게다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쉽게 놓칠 수 있는 내용, 어린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더 조심하자, 이런 아주 공익적인 내용까지도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GPT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없는 건 아니야. 우리가 어린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 이런 워딩들을 모르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포스팅 하다 보면 쉽게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얘가 잡아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궁금해할 만한 것, 이거 제가 놓치지 말라 그랬죠. 다른 포스팅들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추가 정보, 이것까지 찾아서 반영해달라. 자, 이게 들어가야 새병원 구독자가 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초안에서 너가 방금 찾은 독창적인 추가 정보는 어디에 추가했는지도 나한테 알려달라. 내가 일일이 찾는 것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가로 궁금해하는 거, 라면 유통기한 지난 거 먹으면 탈라나? 끓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리고 놓치기 진짜 쉬웠던 거, 이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폐기 기준은 뭐냐? 좋아, 이게 기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 아니면 나 한 달만 지났는데도 먹기 싫어. 이거 그럼 어떻게 버려야 되냐? 그 방법까지,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 이런 거는 진짜 신박하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라면을 싸게 파는 곳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뭐 이것까지 싫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보까지 얘가 찾아서 알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즉, 차별화 포인트를 제안을 해줍니다. 복통, 설사, 매스꺼움, 입안이 얼얼함, 뭐 이런 내용들 다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내용도 나와요. 특히나 컵라면은 스티로폼 용기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과 온도에 더 민감하다. 야, 생각해보세요. 내가 혼자 썼다면 이런 걸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GPT를 썼더라도, 야,
추가적인 독창적인 정보 좀 내놔봐 라고 내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면 이런 걸 내가 캐치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GPT를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새병원 구독을 하셔야 된다. 좋은 워딩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 폐기해야 할까? 언제 폐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원칙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진님이 이걸 쭉 정리를 했습니다. 나 이런 목차로, 이런 순서로 한번 내용을 써보겠다. 그러면 얘가 그걸 검토도 해줘요. 검토를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초안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포스팅의 내용에 맞는 사진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자, 이건 약간 번외적인 건데, 여러분들 라면 유통기한 지남은 사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이거는 사진은 좀 쉽게 넣을 수 있죠. 그냥 라면은 집에도 있고 어디 가든 쉽게 사진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첩 뒤져보면 내가 라면 먹었던 사진 한두 장은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팅은 그렇게 내용을 넣는 게 어렵진 않다. 근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건 그걸 거예요. 위에서 내가 설명했던 뭐 면이 약간 붉은기를 띈다든지 기름이 둥둥 떠 다닌다든지 유통기한이 실제로 지난 라면이 지금 없으니까 사진이 고민인 거야. 맞죠? 근데 이건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굳이 그런 사진을 꼭 넣진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좀 바꾸시면 뭐 이거는 사진 넣는 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 어디선가 이런 내용을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반드시 텍스트의 내용과 100% 일치하는 사진만 넣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진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맥락에만 맞는 사진을 넣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쉬워질 수 있고요. 근데 얘처럼 쉽게 넣을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 이건 진짜 사진 넣기가 좀 어려워 라고 하는 포스팅의 소재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얘한테 이렇게 사진을 어떻게 넣을까? 이렇게 물어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솔루션을 줍니다. 서랍 속에 방치된 라면, 누구나 상황을 연출해서 찍을 수 있죠. 식재료를 정리 중인 자취생 느낌, 기가 막히죠. 이런 거 내가 생각 못했다면 이렇게 해서 사진을 만들 수도 있겠죠. 2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난 라벨 클로좀,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없으면 1번, 3번 사진으로 대체를 해도 된다. 캔바를 써서 어떤 카드 뉴스 이미지를 만들어 봐라, 이런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질문을 또 했죠. 찐 마지막이래요. 여기에 내 경험이나 실제 자취인들의 사용 경험 등이 함께 담겼으면 좋겠어. 현실적이어야 돼. 위에서 나왔던 초안에서 제가 아쉬웠던 점이 그거였어요. 실제 리얼한 스토리가 없어. 짤막짤막하게라도 어떤 스토리 라인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GPT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넣어주거든요. 자취 5년차 바로 스토리텔링 들어가죠. 라면은 나한텐 생존템이다.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찝찝해서 구글링도 하고 지인에게 물어봤던 기억, 별 얘기가 다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도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걸 그대로 쓴다? 아니다. 이걸 내 상황에 대입을 하거나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문맥을 빠르게 구성을 해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내 얘기가 나오겠죠. 나는 항상 상온 식자재 박스에 넣어 놓는데 해가 들거나 습기 많은 창가 쪽에 두면 확실히 면의 상태가 빨리 나빠졌던 것 같다. 스토리텔링 나오죠. 이런 것들도 내 스타일로 녹여내시면 되겠습니다. 수납장 제일 아래에 넣고 밀봉용 클립으로 꽉 막아둔다. 야, 꿀팁까지 나오죠. 이렇게 계속적인 추가 질문을 해야 된다. 오늘 나왔던 추가 질문들 기억하시고 이 키워드가 아니라 다른 키워드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써먹으시면 충분히 좋은 문서를 빨리빨리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짧게 이렇게 쫙 훑어보기만 할게요. 굿! 이제 사진의 기준들을 정리해서 최종본으로 만들어줘 하면 진짜 최종본이 쭉 나옵니다. 제가 진님의 블로그에서 이 포스팅을 봤는데 꽤 비슷하게 풀어내셨고, 자취를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진짜 많다. 마트 세일할 때 라면을 묶음으로 잔뜩 사두고 몇 달 전에 마트 세일할 때 라면 묶음으로 사놨는데 어때요? 똑같진 않죠. 근데 분명히 큰 도움을 받은 건 보입니다. 근데 과연 이 오른쪽에 이 문서가 포스팅이 진님이 GPT로 그냥 쉽게 뽑아낸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깊은 고뇌와 GPT한테 좋은 내용을 뽑아내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계속 하고 내용을 받고 하면서 다듬어가는 그런 도출 과정을 분명히 거쳤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의 문서는 충분히 상위 노출될 만했고 실제로 상위 노출에 성공했던 아주 긍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 아쉬운 건 있었어요. 저였다면 여러분 이거 꿀팁인데 꼭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 초안을 가지고 내가 문서를 쓴 다음에 해도 되고요. 아니면 초안을 가지고 문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해도 돼요. 뭐라고 마지막 질문을 때리냐면 GPT한테 문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던집니다. 던져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정량적인 지표들, 사실들 이런 것들이 진짜 팩트가 맞는지 더블 체크를 해달라고 반드시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의 내용들 있잖아요. 기름이 산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각 계월 수대로 내용을 정리했던 내용이랄지 그런 것들이 진짜 맞는 건지 GPT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반드시 몇 가지가 이건 수정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좀 표현이 애매모호해 하고 다시 수정해라 라고 요청이 오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진짜 좋은 문서가 완성이 될 수가 있다. 다음번엔 그거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마지막 상황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GPT에 대한 두 번째 영상 내용 전달해 드렸고요. 이 내용도 반응이 조금 더 좋으면 요거보다 더 심화된 버전,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제가 다시 한번 돌아오길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병원이었습니다.